네, 오늘 모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의 종목 살펴보셨는데요. 우승 종목 가려보겠습니다.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모사지 오늘 금요일 대결 한번 펼쳐볼게요. 먼저 8강전의 첫 번째 대결입니다. 오병기님은 오늘 이지바이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지바이오 자회사 뉴로보의 나스닥 상장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요. 김종근님의 추천주인데요. 2분기 사상 최고 실적 달성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주요 지지선이 다 깨져서 추세 하락 위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섹터들은 진짜 가급적 손대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지바이오도 뭐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자리 손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이 종목과 경쟁을 하게 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네. 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과거에 주식회사 대우 잘 아는 회사고 제가 이 회사의 뭐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가 제 판단을 한 10번 이상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제 90년대 중반에 갔었었는데 이 포스코 그룹으로 이제 가면서 상당히 좀 안정감을 찾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뭐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안 보여서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두 종목의 승자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하고요. 앞으로 이제 일본과의 전쟁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계속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예를 들면 힘이 있어서 견뎌낼 힘이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한 회사들, 작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고비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지바이오도 뭐 나쁘진 않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두 종목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결 넘어갈게요. 오하임님이 오늘 캠시스를 눈여겨보고 계신데요. 전기 차량 충돌 방지 장치에 대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캠시스입니다. 그리고 조영은님은 네이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이버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캠시스와 네이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두 종목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네이버도 지금 여기 돌파를 해서 이제 턴어라운드 시도를 하는데 단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이 네이버는 일본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종목이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이 비즈니스상의 경쟁 관계가 계속되는데 잘 갈까 하는 의문이 있고요. 지금 반짝의 상승일 수도 네,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실적이 과거에도 이 종목이 잘 갔을 때는 일본의 메신저죠. 일본의 라인이라고 하는 메신저가 잘 가면서 그때 이제 많이 갔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실적이 지금까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이 더 중요한데요. 비즈니스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라인이나 이런 메신저들도 결국 광고 수입이 주요한 수입이 될 텐데 어쨌든 한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기도 최근에 한류 관련해서 엔터주들이 직격탄을 맞고 폭락하고 있는 것처럼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거티브 이슈의 피해주에 해당된 네이버보다는 캠시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는 캠시스로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뭐 네이버가 어제 오늘 올라오면서 저 검은 선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주식은 이제 지금 게임이 아니야. 지금까지 데이터, 지금까지 성적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성적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지금까지 성적만으로도 가는데 평시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평시가 아니고요. 한일 관계의 악화는 이게 뭐 단기에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제가 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지금 일본도 역시 이 한일 관계의 격화를 소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만 국내적으로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소위 일본에도 소위 표계산으로 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앞으로 한일 관계가 적어도 내년 총선 정도까지는 계속 썩 좋은 상황으로 가기 어렵다 이렇게 봐서 관련해서 피해줄 네. 가능성이 있는 네이버는 승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 보시면요. 윤현민 팀장은 오늘 기아차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기아차 일단 뭐 실적 2분기에 잘 발표를 했고요. 지금 환율도 괜찮고요. 또 북미 부문에서 수익성 개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영은 부장의 오늘 추천주는 원익 IPS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종이 조금 두드러진 그런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침 나란히 대결 종목으로 붙었습니다. 비메모리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꼽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기아차와 원익 IPS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 둘 다 지금 한일 관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한일 관계가 격화되게 되는 경우 결국 일본의 그 소위 한국 내 도요타 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판매 실적이 둔화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도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원익 IPS는 결국 반도체의 국산화 장비나 소재, 부품의 국산화라고 하는 빅 트렌드에 걸려서 또 수혜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단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 것은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이제 장비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이 반도체 소재나 장비를 생각할 때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일본의 최근에 수출을 이제 좀 수출 까다롭게 하는 거죠. 사실 규제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규제라기보다는 수출을 까다롭게 하는 그런 조치들이 우리 반도체 이 소재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감산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반도체 감산이 진행된다라는 것은 거기에 소재나 장비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빠지는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산화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악재를 함께 겪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국산화 때문에 막 급등세를 보이고 막 상한가만 두세 방씩 갔던 이런 종목들이 글쎄요 나중에 또 실적이 노출이 됐을 때 국산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국산화가 되는 어떤 그 실적 성장의 그런 그 기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이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아주 좀 섹터별로 선별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싶고, 어제 이제 하이닉스가 감산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를 연기하겠다는 그런 그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원익 IPS도 결국은 이 박스권의 등락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입니다. 네. 이 기아차는 어쩌면 한일 무역 전쟁이 없었으면 그냥 이 정도에서 고점이 되었을 종목인데, 결국은 이제 뭐 불매 운동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뭐 우리가 아주 공격적으로 이 일본 차에 대한 그 불매 운동을 펼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는 않겠지만은, 상당 기간이 그 충격의 여파에서 일본 차들이 한국의 판매 실적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소위 얘기해서 과거에 우리나라 나라빚을 대신 갚자고 국채 보상 운동도 펼쳤던 우리나라이고 그 없는 시절에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데이터를 제가 얼핏 봤는데 그 없는 조선시대 말이죠. 그 없는 시절에 우리가 국채 보상 운동을 펼쳤는데 우리 돈으로 현재로 따지면 대략 220억 달러 정도를 모았었답니다. 네. 우리가 근무기 때 모은 돈이 대충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나라인데 지금 그 외제 특히 일제차가 들어와서 우리 강남을 활보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걸 생각하면 이 기아차는 어쨌든 그런 쪽의 요소들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어서 처음에 지금 실적 호전만으로 올라왔을 자리는 이 자리가 고점이 맞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주변 환경이 국내 내수 경기 특히 한국 내 자동차 시장의 변화 가능성 으로 인해서 이 종목은 제가 판단할 때는 목표치를 상향해도 좋을 정도의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두 종목의 승자는 기아차로 접어드리고 이 신고가 가능해 보이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본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아차, 자동차 업종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이러한 규제에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업 실적면으로 봤을 때도 네. 두 종목 모두 좀 괜찮은 그런 종목들입니까? 일단 둘 다 모두 실적은 괜찮은데 중요한 건 지금 실적이 아니라 1년, 2년 후의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반도체 경기는 뭐 오늘 그 뉴스가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일본의 도시바라고 하는 회사가 맞아요. 있습니다. 상장을 연기했다고 그쵸. 하죠. 네. 그것은 뭐냐면 반도체 경기가 그만큼 어려운 그 상황이고 도시바는 특히 플래시 메모리 쪽을 만드는데 이 플래시 메모리가 차세대 또 새로운 먹거리고 부상이 되기도 했었고 하이닉스가 도시바 인수전에 참여도 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갑자기 반도체 그 업황이 악화되면서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이닉스도 이 그 플래시 메모리 쪽의 사업을 축소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바로 파운더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내부적으로도 플래시 메모리도 있고 D램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는데 이 비메모리 내에도 보면은 설계하는 이런 쪽이 있고 그것을 만드는 소위 OEM 생산하듯이 공장에서 만드는 제조 과정이 있는데 이 제조 과정에 우위를 내세워서 한국의 삼성전자도 파운더리 세계 1등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런 움직임에 맞추어서 바로 하이닉스도 이걸 재빨리 비메모리 파운더리 업체 섹터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앞으로 인공지능 사회가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D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걸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플래시 메모리라 이런 부분보다도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제 판단으로는 비메모리와 관련된 파운더리 쪽이 훨씬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하이닉스는 의사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봐서 그렇다면은 지금 모니 IPS나 이런 쪽에서 이제 신규 장기 발주나 이런 게 반도체의 전반적인 어떤 설비 투자 상황들은 단기적으로 한 1, 2년 동안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업황적인 측면에서는 기아차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아차는 많이 팔리면 계속 만들어야 네. 되니까요. 그래서 국내 쪽에서의 어떤 잃어버렸던 그 내수 시장도 조금 되찾아오는 그런 계기를 네. 기아차가 만들지 않겠나 싶어 기아차를 승자로 네, 꼽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기아차였습니다. 자, 다음 대결은요. 정원정 과장이 S넷을 오늘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하면서 5년 만에 상반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염승환 차장은 현대건설 꼽아주셨는데요. 2분기 호실적 그리고 그동안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메리트도 있습니다. S넷과 현대건설 누가 이길까요? 일단은 글로벌 경기 안 좋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 글로벌 경기가 상승을 턴하기 전에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되면 과거에는 이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어서 유동성 장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좀 급할 때죠. 그 금융위기 때 그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유동성을 미국이 그렇게 엄청나게 공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다면 누군가 다른 쪽에서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 경제에서 그만한 미국을 대체할 만큼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는데 오늘 그 중국이 발표했습니다. 금리를 미국이 내린다고 해서 같이 따라내지 않겠다. 중국이.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어렵긴 하지만, 중국이 내가 나서서, 세계 경기를 굳이 살릴 이유도 없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까지 이러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이 약간, 뭐랄까. 분위기 조성용 정도이지 실제로 유동성을 많이 푼다라든지 그런 의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기는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내년 대선이 내년 말인데 미국 대선이 마감될 때까지 어쨌든 지금의 호조 상황을 유지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지. 뭐 미국이 언제 요즘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더 그렇지만 남의 집 생각할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일단 나 살고 넌 뭐 살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런 거를 이제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쨌든 이번에 유동성 금리 인하를 포함한 유동성 그 대책이 과거 그 2008년도와 같은 강력한 형태로 전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건설이 지금 그 조정을 받고 있는 요인도 약간 그런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현대건설을 또 꼽으면 이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 쪽과 거래를 좀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란의 선박을 보호하는 이 소위 뭐라 그럴까요? 소위
평화 유지군 비슷한 거를 선박 보호를 위한 군대를 이제 보내서 호르무즈에 보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거기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뭐 여름에는 원래 전쟁을 안 하니까 겨울 정도에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서 이 부분이 조금 이 현대건설에는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지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빠진 만큼 좀 빠진 상황이라서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조금 이 종목은 결국 좀 그 지금의 어떤 이슈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이란 문제가 좀 걸려 있고 해서 경기도 그렇고 이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S넷을 승자로 꼽아드리도록 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고요. 역시 뭐 이 종목도 역시 그 삼성전자에서 분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 또 앞으로 10년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를 놓치고는 뭐 소위 주식 거래가 되든 경제 생활이 되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제 실적 발표를 해서 조정이 받고 있는데요. 물론 당장 지금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두 종목의 승자는 그래도 추세 살아있는 S넷을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S넷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대결 종목들도 보고 매니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더러 눈에 띄고 있는데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이 한창이잖아요. 이번 어닝 시즌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원래는 이 경기 저점 근방의 어닝 시즌은 소위 어닝 지표, 그러니까 실적 지표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유동성 상자에 초입이 되어야 하고 합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세계 경기를 끌고 가는 것은 역시 FRB인데 FRB가 금융 정책이 공격적인 양적 완화나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결국은 눈치 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어닝 시즌은 경기가 뭐 나쁜 상황에서는 당연히 실적들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나쁜 것은 당연한데요. 그걸 상쇄시킬 만한 소위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 어닝 시즌 자체는 우리나라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우리 성장률을 지금 뭐 2% 미만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뭐 분기 단위로는 거의 마이너스 성장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대해서 낙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아주 세부적인 몇몇 종목들을 빼놓고는 실적이 nap다. 그리고 또 실적이 좋은 그걸 발표한 그런 종목들조차도 지금은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 또 투자 심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어려워서 이 어닝 시즌에는 악재는 있고 호재는 없는 그런 상황 정도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전 대결 펼쳐봤는데요. 네 종목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 첫 번째 승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죠. 그리고 캠시스가 네이버를 이겼습니다. 기아차 올라갔고요. S넷까지 네 종목이 4강을 펼쳐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캠시스의 대결이네요. 네, 자 사실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제 뭐 지금 그 글로벌 경쟁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뭐 이 종목 바닥을 완전히 다 다진 건 못 돼요. 보시면 턴어라운드를 성공하려면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갔고요. 이 종목 참 오랜 동안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그룹을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왔고요. 그런 과정이 뭐 앞으로도 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어쨌든 바닥을 다지는 과정엔 들어왔지만 아직 상승 전환을 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이 종목이 승자로 되긴 좀 부담이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시스라고 하는 그 이 회사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5G 관련한 얘기들도 좀 있고 그러면서 턴어라운드에 이제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한 상황이에요. 보시다시피 올랐다가 빠졌지만 턴어라운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많이 갈 거라는 관점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돌아서서 정고점 테스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캠시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을 다지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냐 아니면 턴어라운드 중인 캠시스냐. 네, 캠시스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와 S넷의 대결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뭐 참 부담스러운 그런 그 의사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S넷은 5년 만에 그 상반기 흑자를 냈다고 하니까 제가 박수를 좀 쳐줘야 되는데
얘도 5G와 좀 관련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은데 지금 5G 관련 쪽 섹터에 있는 애들이 영 시원찮아요. 왜냐하면 이 유비코스홀딩스가 말씀드린 대로 차트상으로 1등주였는 대상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비코스홀딩스를만 보고 가던 그런 애들 대부분의 소위 종목들 예를 들면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에이스테크, 네. 네,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솔리드라든지. 솔리드요. 네, 이 종목도 이게 이렇게 떨어졌네요. 급락했고요. 말씀드렸던 유비코스 홀딩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급락했고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물론 대장은 첫 대장은 이 종목이고 여기가 대상투이기 때문에 이 대상투가 1등주에서 나온 경우에는 이쪽 섹터는 웬만하면은 좀 건들지 마라. 물론 요즘에 오이솔루션하고 KMW는 그나마 실적 네.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확률적으로 5G 관련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이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다.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차트 1등주가 상투를 치게 되면 손대지 마라. 라고 하는 제 네. 생각이기 때문에 S넷도 역시 이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제 간다면 그야말로 뭐 소위 역발산 기계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항우장사의 얘기죠. 그런데 뭐 누가 뭐라 그러든지 이제 환경을 스스로 해치고 혼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S넷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두 종목의 승자는 저는 이제 이 기아차는 주변 환경이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아차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는 기아차로 꼽아주셨습니다. S넷도 뭐 상반기 아주 사업 성과 좋았는데요. 기아차한테는 되지 않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은요. 캠시스 그리고 기아차가 됐네요. 네, 캠시스와 기아차. 캠시스는 지금 턴어라운드 종목이고요. 기아차 상반기 뭐 자동차 부품 앞으로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누가 이길까요? 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이 워낙 그 주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 악화가 뭐 이게 누가 유발을 한 것이든 어쨌든 우리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라 어쨌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이런 긴장 관계라든지 좋지 않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그 측면에서 볼 때 펀더멘탈 단단한 그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캠시스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의 우승 종목은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량주이고 힘을 갖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아차를 오늘의 우승 종목으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은 바로 기아차가 됐습니다. 기아차 지금 앞으로도 기대 수익 측면에서 갈 자리가 더 남아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이 기조 자체가 한번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한일 관계 악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쪽으로 이어간다라고 할 때 결국 뭐 수혜를 잇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뭐 저희는 이제 좀 그런 분쟁도 좀 피하고 가고 싶지만 원래 이제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이 소위 정글의 법칙입니다. 네, 우리 뭐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도 있지만 그런 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나온 정글의 법칙은 별로 정글의 법칙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화기애애하고 그러죠. 근데 국가 간의 국제 정치라는 것은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이고 국가 간의 그 관계에서 뭐 의리를 따지거나 이런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국가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지키고 우리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군사력, 하나는 경제력입니다. 우리가 경제력은 굉장히 좀 강한 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본과 지금 맞닥뜨려서 경제적으로 싸워야 되는 입장이라서 열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걸어온 싸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그것을 이렇게 확실히 이길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닌데 확전을 시켜서 전면전으로 가는 것도 영리한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병법에
그 지피지기라는 얘기 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은 소위 그 강남거철이라는 얘기도 있죠. 물론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크게 걸어서 그야말로 올인하는 그런 전략은 또 현명한 전략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아차는 그 전쟁의 와중에서 이 소위 수혜를 입을 종목이니까 오늘 그 우승 종목으로서 손색이었고 지금까지 여러분 삼성전자가 올라온 것은 일본의 그런 그 소재 수출 규제라기보다도 소재 수출을 까다롭게 하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지금까지 버텨왔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 잘 안 빠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동차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일단 나름대로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국내 시장을 일본 차들에게 많이 내줬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아차를 오늘의 우승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의 우승 종목 기아차 가격 전략은 네, 가격 전략은 뭐 좀 올라왔는데요. 대략 이 종목은 그 43,000원 이하 매수. 네, 목표가는 지금 일단은 46,000원 정도를 잡긴 네. 했는데 제 눈에는 여기까지 보입니다. 5만 원 정도까지 5만 보이고요. 원이요? 네, 그리고 손절 라인은 4만 원 정도로 해서 네. 접근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우승 종목 기아차 43,000원 이하에서 잡아보시고요. 목표가 5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김동우 매니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